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남겨줬더라고요. 뭐 요약을 하자면은 작년부터 그 기숙학원에서 공부 중인데 과탐을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다. 그래서 물리지구를 선택을 해서 격일로 공부하는 중이다. 뭐 물리지구과학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3월달 과탐 공부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유형, 조금만 틀어도 대처가 힘들었는데 작년 같은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 보니 이 문제를 알고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수학이랑 또 물리가 수학이랑 비슷한 면이 많은 학문이다 보니까 수학도 풀던 거 계속 풀면은 이걸 외워서 푸는 건지 내가 이해를 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물리 공부 같은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데, 쉽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역학 문제다 이러면은 내가 그 역학적인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알짜힘과 뭐 알짜힘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얘에 작용되는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 얘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게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기 파트에서도 여기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을 모른다면은 아무래도 더 문제풀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개념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물리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물리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는 더더욱 정의가 중요해요. 수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물리는 진짜 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물리 공식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뉴턴의 제2법칙이죠. 이 공식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혹시 이 공식 이름이 뭘까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중요한 거는 가속도예요. 그러면은 1법칙 뭔지 다 알죠? 이게 다시 적을게요. 약간 뉴턴 법칙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가장 고전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니까. 1법칙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죠. 2법칙은 뭐예요? 만유, 가속도의 법칙이죠.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게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1법칙으로 하고 얘가 2법칙을 하고 얘 3법칙으로 해야겠다라고 뉴턴께서 생각을 하신 건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히 저거를 1, 2, 3을 저렇게 나누지 않았겠죠. 관성계가 뭐예요? 관성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상태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쵸?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개념이 확장이 되고 있죠. 힘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그 힘이 적용될 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힘이 작용하면 질량의 반비례해서 가속도가 생긴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의 의미죠. 가속도의 법칙, 네. 그러면은 힘이 있을 때는 가속도가 있다. 이게 그 가속도의 법칙의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힘이 있는 상황에서는 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고려해야 되고, 반대로 가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물체 작용에 힘을 고려해야겠다. 그럼 물체 작용의 힘들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혼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예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니까, 근데 이 세상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없잖아요. 지구에 중력도 있고 뭐 완전한 진공을 가정한다면은 힘을 안 받는 이상적인 물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는 뭔가 작용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작용 반정의 법칙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면은 수직항력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얘가 있으면 위로 수직항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법을 했어요, 저는. 내가 이 단원별로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이걸 안다면은 문제를 풀 때 좀 더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물리 공부는 이렇게 했었어요. 건축사회환경공학과에 가서 구조설계사가 되시는 게 꿈이라면은 물리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이게 과학의 맛이죠. 과학의 묘미죠, 이게. 다음 얘기 계속 하면은 추천 과탐 공부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근데 공부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랑 질문해주신 분이랑, 저는 공부를 되게 즉흥적으로 했어요.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이게 좋은 공부 습관은 아닌데, 제가 성격이 꼼꼼하지는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치 공부량을 정해놨거든요. 일주일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냥 내가 만약에 이날 수학을 했어요. 그러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웠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뭐 과학을 하든 뭐 이만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치 할당량을 채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시간을 딱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냥 좀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은 수학은 한 이틀 3일 정도, 과학을 하루 이틀 정도,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을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고, 지금 제가 뭐 추천을 하자면은 과탐은 적어도 3시간 하루에, 적어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은 그 이하는 너무 남는 게 없어요. 과탐을 할 거면 3시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개념 정리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 정리, 그거 한 단원 하는 데만 사실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1시간까지 걸리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야죠. 이렇게 하면은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점검, 이거 한 30분. 이것만 해도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적어도 3시간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채점하는 거는 쉬워요. 뭐 단원 하나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는 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부법을 좀 싫어해서, 오늘 계속 했던 얘기인데, 공부라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이해하고 있고 어떤 걸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 내가 이해 못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요, 저는. 뭐 그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필요한데, 내가 급한 게 과학인지 딴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죠. 내가 지금 뭐 집중하고 싶은 게 과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그래서 그거 비중을 좀 높이고, 탐구는 사실, 근데 물리는 좀 오래 해야 되긴 하죠. 다른 거는 급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는 지금부터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2가지 중에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탐을 4월 전에 팍 해놓고 천천히 기출이랑 정리만 한다, 또는 수학을 더 탄탄히 하면서 과학은 6월부터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공부량은 수학 대 과학이 한 3대1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공부량이 워낙 많아서 과학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과학을 하루에 3시간씩은 했거든요, 한 격일로. 그래서 전자 후자 중에 고른다고 하시면은 이걸 더 추천드려요. 수학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공부량을 후반부터 늘리는 거. 근데 물리는 그래도 꾸준히 하세요. 개념 정리 같은 거를. 그런 게 좋고요. 아까 말했던 식으로 푸사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데 1시간 플러스 알파, 네, 이거보다는 그 공부하는 날짜 수를 줄이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뭐든지 좀 집중해서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부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집중했을 때 얘에 좀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날 집중하는 과목을 하는 걸 더 추천을 해요. 그리고 3번 물리공부법,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제 여기 페이지에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 뭐 공부법이나 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 공부법에서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구가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부담은 적지만 뭔가 안 하기는 죄책감 들고 애매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저런 공부량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고민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